오늘은 드디어 삼각함수 이제 나가게 되는데, 모든 단원이 수원에선 처음 시작할 때 까다롭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삼각함수, 특히 중학교 때 삼각비에 치를 떨던 학생들 굉장히 좀 고생이 많을 거예요. 예, 굉장히 고생 많은 건데, 하나하나 그냥 이해만 하면 돼. 차근차근 해줄 테니까. 어렵진 않아. 받아들이려는 그런 생각만 있으면. 먼저 이제 일반각이라는 말이 나와요. 일반각. 근데 그 전에 우리 각이란 말을 갖다 먼저 알아야 되는데, 각이 뭐냐라고 얘기를 갖다 던지면 거의 90%의 학생들이 말을 못해. 그게 캔데? 뭐지?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성현아, 각이 뭐야? 각이 뭐냐고, 각이 무슨 뜻이냐고. 그러니까 그 각이 뭐냐고. 사이?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각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명확히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거잖아. 각이라는 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한 정점을 기준으로, 그치? 한 정점을 기준으로, 그치? 한 정점에서 생긴 두 반직선. 요걸로 이루어진 이 도형 자체를 각이라고 하는 거야. 한 정점에서 시작된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이런 도형을 갖다, 저 도형 자체가 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도 얘기했을 때 걔는 각이 아니라 각의 크기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야. 요 기준이 되는 선을 갖다가 시초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얘를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 녀석을 갖다가 우리가 동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동경. 근데 각을 우리가 움직였을 때 이 기준으로 해서 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갖다 우리가 양의 방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의 방향. 반시계 방향이 바로 양의 방향이야. 플러스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요 각을 갖다 어떻게 돼? 음의 방향.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예, 요것까지만 알면 각이 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각이라는 것, 한 정점이지. 그래서 시작된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각인데, 기준이 되는 선을 시초선, 걔가 움직인 요 반직선을 갖다 우리가 동경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시초선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것을 갖다 우리가 양의 방향, 그치?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가는 요 각을 갖다 음의 방향, 요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반각이라는 게 뭐냐? 일반각. 생각을 한번 해봐, 지금. 요게 각이었는데, 얘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는데, 생각해봐. 얘가 한번 이렇게 와서 요 각을 알파라고 얘기했다라고 보자. 근데 이 알파나 얘가 한 바퀴 돌아서 여기로 왔을 때, 그쵸? 요 알파나 결과적으로 이 동경의 위치는 같아 달라? 같단 말이야. 그치? 그럼 현재 위치가 알파야. 근데 얘가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래서 이 녀석을 갖다가 360도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우리 써주는 것을 일반각이라고 한다고.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n이 0이면 다이렉트로 간 거고 n이 1이면 한 바퀴 돌아서 또 간 거야. 그치? n이 정수일 때, 그치? 0일 때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겠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치? 근데 얘가 음의 정수야.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360도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 이렇게 돌고 알파만큼 가니까 얘도 똑같은 거죠. 따라서 n을 우리 정수 취급해주면 어떻게 돼? 얘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만큼 와 있는 상태구나를 갖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요게 중학교 때는 삼각비를 배웠잖아. 그치? 0도부터 90도까지 배웠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일반각을 나타내는 거 뭐냐면 360도 이상도 계속 나타낼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런데 그래서 함수란 말을 결국 쓰는 거야. 정의역이 어떻게 돼? 실수 전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0도에서 90도가 아니라 실수 전체에 모든 각을 대입했을 때 우리가 값을 얻을 수 있다. 이래서 우리가 삼각함수라고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좌표 평면으로 옮겼어. X축,
y축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갖다 몇 사분면이라 그래? 1사분면, 분면은 뭐냐?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이 1사분면은 어떻게 돼? 360도 n. 아유, 왜? 360도 n보다 어떻게 돼? n. 보다 크고, 그치? 이 각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나? 책에서. 세타라고 표현했죠. 그쵸? 예? 이렇게 되고, 360도 n 플러스 90도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 요 n하고 요 n이 같으니까 몇 바퀴 돌아서 다시 여기 왔고, 여기에서 90도보다 작은 각을 갖다 더했을 때 1사분면의 각이란 얘기죠. 그럼 얘는 360도 n 플러스 90도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그리고 360도 n 플러스 180도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360도 n 플러스 180도보다는 크고, 그치? 크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360도 n 플러스 270도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360도 n 플러스 270도보다는 크고, 그쵸? 그 다음에 360도 n 플러스 360도보다는 어때야 돼? 작다.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겠지. 이 부분이 생각보다 나중에 중요해집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명했고, 네 번째 별표. 외우지 마시고요. 네 번째 외우지 마시고요. 상황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네 번째. 처음에 외우면 좋겠죠. 근데 끝까지 외울 자신이 없다 그러면 그려서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야, 두 동경의 위치 관계야. 야, 두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알파하고 베타를 했을 때 첫 번째 두 동경이 일치할 때 두 동경이 일치한다. 그러면 우리 이런 거지. X축과 Y축 이렇게 돼 있는데 두 동경이 위치해. 그러면 일치해. 그럼 얘가 이렇게 갔을 때 알파고 한 바퀴 이상 돌았을 때 이게 베타면 일정한 값이 나오는 걸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일정한 값. 일정한 값. 알파라는 값하고 베타라는 값. 알파에서 베타를 갖다 빼주면 어떻게 돼? 얘는 360도 n의 형태가 나오는 게 아니냐고. 맞아요, 틀려요.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요각, 그치? 요각을 빼주면 여기서부터 돌아서 여기 오는 거잖아. 한 바퀴. 근데 얘가 베타가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알파가 몇 바퀴 돌았는지 솔직히 모를 때 어떻게 돼? 같은 동경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 360도 곱하기 n만큼의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그 상태를 갖다가 외우는 게 아니라 돌려보니까 그치? 일정한 값은 한 바퀴냐 두 바퀴냐 세 바퀴나 요 차이가 난다는 얘기야. 다음에 두 번째, 야,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반대 방향. 일직선 위에 있으면서 반대 방향일 때 얘도 일정한 값을 찾아줘야 돼. X축하고 Y축이 있는데 일정한 이렇게. 그치? 네. 일직선인데 반대야. 요렇게 동경이 있고 여기서부터 요렇게 동경이 있고. 그러면 요 각을 알파라고 얘기하고 요렇게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데 얘가 베타야. 그럼 여기서 일정한 건 뭐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요 똑같은 부분 빼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180도잖아. 근데 어떤 게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면 360도 n 플러스 180도다. 요런 형태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돼 있어? X축의 대칭이다 이렇게 돼 있어. X축 대칭. 두 동경이 X축 대칭이야. 그러면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있는데 동경이 하나 이렇게 돼 있고 하나 동경이 이렇게 돼 있어. 이 각하고 이 각이 어떻단 얘기야? 같다란 얘기야. 그럼 이렇게 간 게 알파고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간 게 베타다라고 생각하면 두 동경에서 일정한 건 뺀 게 아니라 두 동경을 더해주면 요 각을 여기에다가 끼워 맞추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요, 안 돌아요? 그쵸?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우리가 360도 n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얘기야.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그치?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건, 네 번째 뭐야? Y축 대칭이야. 두 동경이 Y축 대칭일 때. 야,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Y축 대칭이라면 요 각하고 요 각이 같은 거잖아. 그치? 그럼 요 각이 알파고 요 각이 베타라면 두 개 어떻게 돼? 합이 또 일정하게 나오죠. 합이 뭐 어떻게 돼? 요 각을 여기다 끼워 맞추면 180도잖아. 그치? 따라서 180, 왜 이래. 웃은 거야, 지금? 힘들어서 그래. 360도 n 플러스 어떻게 돼? 180도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다음에, 자, 5번, 뭐. 5번에 X 세팅해서 그 알파가 그 이쪽에 X 대체로 같은 거니까 이쪽으로 알파가 옮겨가면은 요게 요로 옮겨가면. 알파를 빼야 되는 왜 빼? 게 요걸 요로 옮겨가면 만약에 이 각에서 얘를 빼면 여기서부터 요 각인데 이 각에 따라서 얘가 일정한 값이 아니잖아. 근데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여기서 요렇게 간각을 여기서 요렇게 간각으로 더해주면 베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고 요 각을 여기에서 요만큼 가면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베타 왔고 여기서 알파만큼 가니까 한 바퀴 아니야? 그래. 더한 게 일정해진다고. 뺀 게 일정하지 않잖아. 그치? 일정한 값을 찾으라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걸 기준 삼을 수는 없으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예. 다음에, 여기가 공간이 남는지 안 남는지 몰라가지고, 이거 절대 외우는 거 아닙니다. 외우면 잊어먹습니다. 그려보고 이해해 주셔야 돼요. 다섯 번째. 뭐라고 돼 있어? Y는 X 대칭이라고 그랬지? Y는 X 대칭일 때, 그러면 X축이 여기 있고 Y축이 여기 있는데 Y는 X가 어떻게 돼? Y는 X가 여기서 얘가 Y는 X죠. 그러면 이렇게 보자. 요 동경하고 요 동경, 요 각하고 요 각이 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간각을 알파, 요 각을 갖다 우리가 베타라고 하면 일정한 게 뭐야? 요 알파를 여기다 끼워 맞추면 여기서 시작해서 베타 가고 알파 가니까 90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이때는 360도, 그치? 알파 플러스 베타가 360도, n 플러스 어떻게 돼? 90도다. 요게 일정한 값이다. 이런 얘기야. 이해가 되겠지?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다른 거 없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암기가 안 됐다. 그럼 그때 순간순간 그려서 어떻게 돼? 더했을 때냐, 뺐을 때냐. 그럼 언제 일정한 값을 갖느냐. 그것을 일반각으로만 표현해주면 다 풀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야, 그러면 1번 문제 봐봐. 필수예제 1번. 다음 각의 크기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어떻게 돼? 알파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알파는 어떻게, n은 정수고 알파도는 0도부터 360도와 같이 나타낼 때 알파의 값이 가장 작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1번 마이너스 500도잖아. 그치? 그러면 생각해봐. 알파도가 0도하고 360도 사이라고 돼 있다고. 360도. 그러니까 양의 각으로 표현을 해준 거야. 그럼 마이너스 500도는 360도를 갖다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해주면 마이너스 720도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어떻게 돼? 220도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부분이 바로 알파도란 얘기겠지. 알파는 220이란 얘기야. 다음에 2번은 마이너스 300도야. 그럼 얘는 360도 곱하기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360도니까 플러스 60도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얘가 알파도겠지. 그 다음에 3번. 마이너스 100도야. 그치? 그럼 얘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얼마? 260도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얘가 더 크네 현재. 4번은 400도. 그럼 얘는 360도 곱하기 1 플러스 40도 처리가 되겠지. 이게 알파도야. 야, 5번은 어떻게 되겠어? 700도.
그치? 는 360도 곱하기 얼마? 1 플러스 700에서 360도 빼주면 얼마야? 340도지. 요 범위 안에 들어가지. 그치? 맞아요? 그래서 알파의 값이 가장 작은 건 뚜두두두두두두 어떻게 돼? 4번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맞아?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알파 값 얼마야? 알파 값 얼마야? 그치, 220이에요. 간혹가다 단답형에서 미친 듯이 이렇게 나오면 알파 값을 구하시오. 220인데 본인도 모르게 220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거 주의하라고요. 거의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즘 중딩 어린이들이 X 값을 구하시오 했는데 요따구로 많이 나와. 그럼 애들이 어쩔 땐 220, 어쩔 땐 220도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정확히 묻는 걸 갖다가 판단해주지 않으면 다 맞춰놓고 틀릴 수 있어요. 오케이? 이해되지? 야, 지우가 한번 가보자. 5번에 그 YX 대칭. Y는 X야. YX가 아니라 Y는 X. Y는 X 대칭인데 음. 제가 궁금한 게 알파도만큼 이동해서 그 동경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베타 이거를 합한 게 90도가 나온다고. 맞아. 근데 알파도만큼 이동하고 그 베타도가 여기 YX에 대해 대칭이니까 여기도 베타도고 여기도 베타도 되고 여기도 알파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알파도랑 알파도 베타도를 이거 다 더한 게 90도가 되는 거예요. 얘가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볼라. 그냥 여기 있다라는 얘기야. 위치야. 얘도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무슨 말인지 알아? 얘가 이렇게 돌아서 여기 와도 된다라는 얘기야. 얘도 몇 바퀴 돌아서 여기 와도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붙는 거야. 그럼 최소 단위로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더했을 때 얘를 여기다 갖다 붙여주면 요 부분까지는 나오잖아.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90도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래서 360도엔 플러스 90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일정한 값을 찾아달라는 거야. 일반각이기 때문에 동경의 위치만 같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360도 n이 왜 붙냐면 몇 바퀴 돌았는지 동경의 위치만 보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다음에 2번. 2번 보면 세타가 1사분면이래. 세타가 1사분면. 그러면 세타는 360도 n보다 크고 360도 n 플러스 90도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1사분면이니까. 그치? 그랬을 때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사분면. 3분의 세타면 얘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세타 얘 3으로 나눠주면 120도 n 얘 3으로 나눠주면 120도 n 플러스 30도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 3분의 세타는 n의 값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n이 0이면 어떻게 돼? n이 0이면 그치? 0도보다 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30도보다 작다.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이지. n이 1이면 120도보다 크고 그쵸? 어떻게 돼? 150도보다는 작죠? 그럼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야. n이 2일 때는 240도보다는 크고 3분의 세타 얘는 250도보다는 어때야 돼요? 제가 200 얼마야? 70도지. 270도 몇 사분면이야? 3사분면이야. n이 3일 때는 360도 그치? 3분의 세타 또 얼마야? 390도. 근데 이 녀석은 동경이 얘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잖아. 따라서 이 세 개가 돈다 이런 얘기겠지. 그치? 그래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3분의 세타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에 위치할 수 있다는 얘기야. n의 값에 따라서.
이해가 되겠지? 얘는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다음에 아까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바로 3번 문제예요. 세타와 5세타를 나타내는 두 동경이 일치한대. 그러면 봐봐. 여기서 세타가 0도보다 크고 360도보다 작다 그랬지.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세타면 뭐 이렇게 돌았을 때 얘가 5세타가 되잖아. 그러면 우리는 5세타에서 어떻게 돼? 세타를 뺀 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차이니까 360도 n이잖아. 4세타가 360도 n이면 세타는 어떻게 돼? 90도 n이다 이런 얘기 아니야? 맞아 틀려? 그치?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게 뭐야? 각 세타의 크기를 모두 갖다 구해달라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세타가 0도보다 크고 360도보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 작다 그랬어. 따라서 n이 0이면 안 되죠. n이 1이면 90도, n이 2면 180도, n이 3이면 270도, n이 4면 360도 안 들어가죠. 따라서 세타가 될 수 있는 건 90도, 180도, 270도다. 땡. 아, 땡이 아니라 끝. 오케이? 왜 땡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우리 봐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예. 오늘 질문 아주 그냥 방언 터지시 막 터지는데요. 뭐? 동경, 원점에서 동경까지의 거리가 세타인 거죠. 원점. 다음에 질문 받을게요. 야, 이 똥강아지야. 지금 원점에서 동경까지 거리를 얘기했어? 움직인 각을 얘기하는데, 거리? 어떻게 잴래, 거리를, 이씨. 원점으로 따지면 0인데, 이씨. 야, 내가 뭐라 그랬어. 특징을 잡으라고. 더해서 일정한지, 빼서 일정한 값을 갖는지. 야, 5세타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 일치하니까. 세타는 여기서부터 여기 왔어. 그럼 요 부분을 빼봐. 요 부분을 여기서 빼봐. 그럼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어디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몇 바퀴야? 한 바퀴야. 근데 얘가 더 돌았으면 두 바퀴, 세 바퀴 되는 거니까 빼준 게 360도 곱하기 n이라고. 더했을 때인지 뺐을 때인지 일정한 값을 언제 갖는지를 보자고. 언제 갖는지. 아, 님을 위해서 내가 색깔을 한번 준비해 볼게요. 와, 진짜 너무해. 야, 봐봐. 세타가 요거지, 요거. 그치? 5세타가 여기서부터 요거야, 요거. 그치? 근데 요 부분을 뺐다고 봐봐. 요 부분을 뺐다고 봐봐. 그치? 얘 뺐어. 이렇게 뺐어. 같은 각이잖아. 그치? 그럼 노란색 어디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남아? 여기서 딱 끝나지. 빼주면. 맞아, 틀려? 한 바퀴지. 360도지.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몰라. 곱하기 n. 오케이? 이거 연습하라고. 아까 내가 설명한 거 이해했으면 연습하라고. 지금 여기서 연습하는 게 아니야. 다 끝나고 네가 문제 풀면서 연습하라고. 이해가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됐어.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유. 야, 호도법. 야, 여기 집중. 호도법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여태까지 60분법에 대해서 썼단 말이야. 1도, 2도, 3도, 180도, 270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60분법이라 그래요. 60분법. 근데 60분법이 나온 건 원의 중심각이 어떻게 돼? 360도라는 거. 그치? 그래서 그걸 갖다 나눴을 때 어떻게 돼? 360도를 6으로 나누면 60이죠. 그치? 60진법 탄생했고 60을 어떻게 5로 나누면 12죠. 12진법이 탄생했고.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 수가 나오는 게 어떻게 돼?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쪼개서 썼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돼? 60분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야, 요번에는 이제 호도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 호도법. 호도법은 뭐냐면, 호의 길이를 가지고 어떻게 돼? 우리가 각을 갖다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냐? 원대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치? 원대기가. 그랬을 때, 원의 중심,
얘였고 그때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가 R이라고 얘기했을 때 요걸 요렇게 했는데 그때 요 호의 길이가 R, 반지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가 같을 때를 갖다가 그때 이 중심각을 실수 1로 씁니다. 1 라디안이라고 하는 거죠. 라단 아니고 라디안. 라디안. 우리말로 1호도. 근데 얘는 실수예요. 그러니까 60분법의 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실수로 각을 갖다 표현해 주는 겁니다. 실수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우리가 그때 중심각을 1라디안, 1호도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 값은 실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수.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보자고. 전체, 그럼 1라디안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 요걸 알파도라고 해보자. 알파도. 응? 알파도. 그러면 360도 대 알파도는 360도일 때는 어떻게 돼? 우리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죠. 그치? 알파도일 때는 뭐였어? R이었죠. 그치?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거하고 이거 곱하기 이게 같잖아. 그치? 이렇게 곱하면 알파도 곱하기 2파이 R은 어떻게 돼? 360도 R이란 말이야. R, 요렇게. 그치? 그러면 알파도는 어떻게 돼? 2파이분의 360도란 말이지. 그래서 알파도는 파이분의 180도다 이런 얘기야. 이해가 되겠어요? 알파도가 파이분의 180도야. 근데 여기서 알파도는 뭐야? 1라디안이잖아. 그치? 1라디안. 1라디안이 어떻게 돼? 파이 분의 180도다 이거야. 그래서 얘를 많이 어떻게 쓰냐면 그럼 얘 실수라 그랬잖아. 양변에 파이를 곱해주면 어떻게 돼? 파이 라디안이 180도야. 그러니까 파이가 180도랑 같다라고 보면 돼. 그럼 이 파이는 어떻게 돼? 360도지. 그렇죠? 그래서 평각이 파이고 원의 중심각을 2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기준이 얘야, 기준이. 그러면 1라디안이 파이 분의 180도라면 얘가 양변을 180으로 나눠봐. 그럼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 파이라는 건 180 곱하기 1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1도가 180개 있다란 얘기니까. 그치? 그래서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라면 양변을 180으로 나눠봐. 180으로 나눠봐. 그러면 약분이 돼서 1도라는 것은 어떻게 돼? 180분의 파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얘기겠지. 이해되겠습니까? 그치? 그래서 요 두 개의 공식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 1도는 어떻게 돼? 180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헷갈리는 학생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주문하는 건 뭐냐면 파이가 180도다. 요거만 알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다 됩니다. 파이가 180도다. 요 정도까지는 암기 가능하겠죠? 그쵸? 예. 알파도가 왜 둘레가 아래 되는 걸 처음 봤어요. 1라디안을 알파도라고 했다고. 네. 자, 그러면 지우고 어떻게 어느 뉴스 프로그램에 이런 얘기하죠? 1시간 빠른 뉴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중에 반박자 느린 질문 막 이런 느낌이 들어와. 야, 집중해. 요번에 그럼 일반각을 호도법을 갖다 일반각으로 나타낸다라는 건 거기 보면 이렇게 보자. 우리가 파이라는 것을 180도라고 생각을 하면 120도를 갖다가 호도법으로 나타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120도니까 얘는 120 곱하기 어떻게 돼? 1도잖아. 그치? 맞아? 그럼 여기서 양변 180으로 나누니까 1도는 180분의 파이네. 그래서 120 곱하기 180분의 파이네. 땡땡. 6으로 하면 3이네. 2네. 3분의 2파이로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지. 이런 식으로 붙여주는 거야.
다음에 그러면 잠깐 6분의 5 파이는 60분법으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되냐? 보자. 여기서 왔어. 그치? 양변을 파이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1은 파이분의 189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6분의 5 곱하기 파이잖아. 아, 잠깐 왜 이래? 6분의 5 파이지. 그러면 미쳤다. 왜 이 짓을 했지? 파이가 몇 도야? 180도잖아. 그치? 6분의 5 곱하기 어떻게 돼? 180도 해주면 되잖아. 얘가 이럴 때 30도지. 그치? 맞아? 그래서 150도로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겠죠. 기준이 파이가 180도구나. 요거 기준 삼으면 호도법을 60분법으로 호도법으로 고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외우지 마세요. 알겠지? 야, 다음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응? 부채꼴이 뭔지 알죠? 그쵸? 부채꼴. 자, 요 각을 세타. 그치? 그리고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요 호의 길이 얘를 L,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호의 길이하고 넓이는 초등학교 때도 했었고 중학교 때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우리가 이제 문자를 써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따로 해줬었고요. 파이도 썼었고요. 그러면 이 호의 길이 요 것을 갖다 구하는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봐줄 수 있어요. 자, 이 호 L이죠.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원대기가 이렇게 있다고 보자. 그치? 그러면 반지름이 R이니까 원의 둘레는 어떻게 돼? 2파이 R이에요. 맞아? 그치? 그러니까 요 호에 대해 호가 이렇게 됐을 때 L이고 어떻게 돼?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야. 그러면 요 호에 대한 중심각이 세타잖아. 그치? 그러면 원의 중심각은 어떻게 돼? 360도죠. 근데 지금 얘 호도법으로 나타낸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2파이겠죠. 2파이. 그럼 L을 갖다 구해야 되니까 두 개 곱해주면 2파이 L은 2파이 R 세타가 돼요. 그래서 양변 2파이 나눠주면 구하고 싶은 L은 R 세타로 표현이 가능하다. 호의 길이가 그치? 반지름하고 세타 두 개 곱해주면 되는데 이때 세타는 60분법으로 나타낸 게 아니라 호도법으로 나타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수. 그치? 다음에 넓이도 보자. 넓이. 이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얘기하면 S. 그러면 전체 넓이는 어떻게 돼? 반지름이 R이니까 파이 R 제곱이다 이런 얘기죠. 그치? 그러면 이 S에 대한 어떻게 돼? 호의 길이는 아니 중심각은 세타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전체에 대한 중심각은 어떻게 돼? 2파이지. 그쵸? 그럼 얘 곱해지니까 2파이 S는 어떻게 돼? 파이 R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파이 약분됐어. 양변을 갖다가 어떻게 돼? 2로 나눠주면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요런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이 녀석도 공식 2인 하지만 얘는 2분의 1 R 곱하기 R 세타로 나타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R 세타가 뭐라고? L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R L 요 공식도 하나 탄생한다는 얘기겠지. 요건 중학교 때도 많이 나와.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요거 나와. 본 기억이 있어야 돼. 요거 같은 경우는 세타가 처음이란 말이야. 호도. 그러니까 처음 등장한 공식이고 그거 말고도 우리 어떻게 돼? 부채꼴의 넓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야. 그치? 호의 길이 어떻게 돼?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야. 오케이? 그걸 써도 되는데 호도법으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중학교 때부터 써온 2분의 1 RL. 그치? 얘를 써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제 문제 한번 또 들어가 보자. 지금 몇 분이야?
아, 되게 애매하네. 항상 뭐 뒤지게 빨리 나가는 게 뒤지는 거지 뭐.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 4번에 1번. 75도. 그치? 자, 그럼 얘는 75 곱하기 1도가 뭐야, 1도가? 80분의 그치? 180분의 파이야. 그치? 그러면, 어우, 5로 하면 5, 1은 5, 5, 25. 5로 하면 5, 3, 15, 5, 6, 30. 그치? 3으로 하면 어떻게 돼? 12, 5. 따라서 얘는 12분의 5파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그치? 1번 맞네. 다음에 2번. 뭐라고 돼 있어? 160도.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얘는 160 곱하기 180분의 파이야. 그치? 맞아요? 0, 0. 뭘로 해줄까? 2로 하면 9, 2로 하면 8. 9분의 8 파이야. 그치? 정답 몇 번이야? 2번 되겠지. 나머지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이걸 갖고 나머지를 해보는 건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아. 5번. 크기가 다음과 같은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시오. 그러니까 300도를 갖다가 호도법을 이용해서 일반각으로 표현해달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얘는 300도면 300 곱하기 어떻게 돼? 180분의 파이니까 이렇게 되고 6, 3, 18, 6, 5 3분의 5 파이죠. 그치? 근데 얘를 갖다가 일반각으로 표현해달라 했으니까 몇 바퀴 돌았느냐잖아. 그치? 파이가 180도잖아. 한 바퀴면 2파이지. 그러니까 2파이 곱하기 n이야. 그치? 곱하기 n 플러스 어떻게 돼? 3분의 5 파이 이렇게 해주면 요게 어떻게 돼? 몇 바퀴 돌았느냐를 의미하는 거고 이게 최종 종착역을 갖다 의미해준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그쵸? 책에서 뭐 2n 파이 썼는데 큰 의미는 없어.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210도야. 그러면 얘를 갖다 보면 뭐 그려서 해도 되겠지만 360도 곱하기 360도 그치? 곱하기 1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360도에서 210은 150도죠. 그치? 플러스 150도. 그러면 요 부분이 중요한 거네? 야, 150도는 어떻게 돼? 150도는 150 곱하기 180분의 파이 3, 6, 3, 5 그치? 6분의 5파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종착지가 양의 방향으로는 150도고 음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10도였어. 동경의 위치는 똑같은 거야. 근데 이걸로 표현해보면 종착역이 얘잖아. 그러니까 얘는 2n 파이 플러스 6분의 5파이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다음에 6번. 6번 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4고 호의 길이가 2파이래.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4고 요 호의 길이가 6파이래. 그랬을 때 중심각 크기와 넓이 구해.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를 알아야 되는데 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얘기하면 이 호의 길이는 어떻게 돼? r 세타잖아. 얘가 6파이래. 따라서 세타는 4로 나눠주니까 2분의 3파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쵸? 다음에 넓이 S는 어떻게 돼? 2분의 1 RL이잖아.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6파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넓이는 12파이. 그쵸? 공식만 알면 굉장히 잠깐만. 아이고 내가 문제를 잘못 썼네? 그치? 문제를 잘못 썼어? 얘 2파이야. 얘 2파이. 그러면 뭐 다시 하면 되지. 여기 2파이래. 그러면 R 세타가 2파이야. 그럼 세타는 어떻게 돼? 2분의 파이. 그치? 2분의 1 R L이야. 4파이.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예. 오늘 진도 많이는 안 나갈게요. 이따 해.
내가 지난번에 얘기 안 했나? 영상 찍을 때는 진짜 웬만하면 좀 자제를 하고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자, 유튜브 올리는데 시간이 찍는 거에 심할 때는 6, 7배 시간이 걸려. 둘레의 길이가 8인. 야, 이거 별표 잠깐 하나 쳐봐. 예. 어떤 거요? 7번. 선생님 고등학교 때도 이 문제가 나왔었고, 물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둘레의 길이가 8이야. 그럼 부채꼴이야. 그럼 봐봐. 둘레면 착각해서 호의 길이를 생각하는데 아니라 반지름 2개하고 호까지 합한 게 여기서 뭐야? 8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때 중심각의 크기를 갖다 구해달라 이렇게 돼 있어. 그치? 야, 그럼 봐봐. 그때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얘기해봐. 그치? 그럼 얘가 R이고 얘가 R인데 둘레가 8이면 얘를 8-2R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맞아, 틀려? 네. 그치? 그때 넓이가 최대 넓이와 그때 중심각. 그럼 넓이 S는 어떻게 돼? 2분의 1 R L이죠. 그치? 이걸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느껴야 돼. 2차 함수야. 2차 함수. 쓱 마이너스 R제곱 쓱 플러스 4R. R에 대한 2차 함수죠. 그치? 마이너스로 묶어줘. R제곱 마이너스 4R 반의 제곱 4 그만큼 빼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의 제곱 여기까지잖아요. 그쵸? 이거 곱해주면 플러스 4. 최대값 얼마야? 4예요. 넓이의 최대값. 그때 뭘 구해달래? 중심각의 크기 구해달라 이렇게 돼 있어. R이 얼마일 때야? 2일 때잖아. 그치? R이 2래. 그럼 얘도 2래. 그럼 얘는 얼마야? 4야. 그치? 그럼 봐봐. 호의 길이가 4야. R 세타가 4야. 세타는 얼마야? 2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가 2일 때 어떻게 돼? 넓이의 최대값은 4다. 이렇게 우리 받아들일 수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얘가 2차 함수란 얘기야. 삼각함수 나왔다 갑자기 2차 함수로 돌아갈 때가 있다고. 그치? 그래서 이 부분 알면 되게 쉬운데 이게 안 되면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녹화를 할게요. 어,